날 행사 이튿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 그 프로그램을 위한 최종 점검 회의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첫째 날 하는 부분에 출연자들, 아나운서 등과 함께 짚어보았고요. 2부는 그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 김수롱 원장님도 오셔서 2부 학술회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안에 배현 사무국장께서 그날 좀 이튿날 행사하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튿날 행사에는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시작되는 두 가지의 학술회의고요. 오전에는 세종 내 책이 되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을 주제로 책을 쓰시거나 세종의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정말 진심이시고 세종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5분을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 그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 갑인자에 대한 개발과 삼강의 실도 발간을 주제로 총 4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곳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서클홀에서 이루어집니다. 발표를 첫 번째로 열어주실 분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최용식 회장님의 훈민정음 음성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국어학을 다룬 이론서인데 훈민정음 음성학의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고요. 제가 PPT랑 영상을 보니까 엑스레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를 할 때 발음 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서 실제로 아, 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국어학 책이라기보다도 네. 그야말로 훈민정음과 의학, 영상 음. 뭐 이런 걸 다 융합한 융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학.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찬희 연구원님께서 세종의 학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이 책은 7인이 토파본 세종실록은 각계 전문가 7명이 하나는 학문, 하나는 음악, 하나는 한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걸 이제 학문을 중심으로 실록을 들여다보고 의학을 중심으로 실록을 들여다보는 각기 다른 컨셉이 모인 융화된 책인데 그중에서도 세종의 학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시고 또 글을 써주시고 발표를 해주실 분이 이찬희 연구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문숙희 선생님인데요. 세종의 음악이란 주제로 세종실록 악보를 주제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계획입니다. 세종실록 악보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악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데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뭐 정대엽, 보태평, 발상, 여밀락, 치화평, 추풍영 이런 여러 악보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불러보는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세종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형 다사리 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소장님의 특징은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세종이 했었던 다사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습니다. 다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사려서 아래라라는 뜻으로 직급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다 펼쳐보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숨겨진 이제 말뜻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지금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한 회의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문화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립의 엔지니어님인 김태민 연구원, 김태민 교수님. 네, 이분은 한글 티칭 사운드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제 그 영어라든가 일본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기 이제 각 나라의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 훈민정음 자체는 인종이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뭐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두 시간 만에 한글을 뗀다고 하는 게 참 믿기지 않는데 이분이 어떻게 분석하시고 표현하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후에서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윤재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셔가지고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에 대한 개발과 삼강행실도 발간을 2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해 줄 예정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잠깐 세종국가, 이 부분은 네, 김프로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부분들은. 예, 2부 학술대회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진짜 세종시대를 빛낸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다양하고 많지만, 그중에서 또 당연히 그 세종이 성군으로서 또 백성과 함께한 위대한 정책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훈민정음도 그렇고 또 훈민정음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대왕께서 책을 좋아하시고 또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15일 날 학수행사가 그 오전에 1부, 2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부에서 각자가 세종의 마음으로 펴낸 책들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2부에서는 이제 그런 책이 나올까지의 어떤 근본적인 흐름을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종시대의 그런 책 문화, 또 세종의 책을 통한 업적을 가장 빛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책을 펴는 데 중요한 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최고의 금서활자, 갑인자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세종대왕 책을 통한 교화 정책의 핵심이 결국 그 모든 백성은 책을 읽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 뭐 집의 윤리를 배우든 삼강오를 배우든 뭔가를 배우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삼강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가 막히게도 1434년, 지금부터 590년 전에 그 해에 그 갑인자가 완성이 되고 또 그 훈민정음 창제의 반포로 이어지는 이 상강실도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강행실도는 이게 원래 책에 도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 한문으로 된 그야말로 윤리에 관한 책인데 이 한문 가지고 교화가 안 되니까요. 이 양반들도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한쪽은 한문, 한쪽은 만화를 그렸는데 제가 볼 때 이 만화를 그린 상강실도가 대단한 책이지만 뭐 저는 실패했다 봅니다. 그 실패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은. 뭐 이거 자체를 보급하는 거는 실패한 건 아니죠. 성공을 했는데 다만 궁극적인 교화 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상현시도가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아서, 야, 이게 참, 이, 이 말하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배우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책을 통한 교화의 핵심 책이죠. 자, 다음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갑인제라는 이 금속활자, 우리 우리나라가 이제 활자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인자라는 게 오늘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생각돼요. 그래서 뭐 나무활자든 금속활자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었는데, 갑인자가 막 계속 개량이 되면서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글자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저는 박현모 교수님의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느끼고 의미 있게 보는 게 항상 모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측면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434년에 갑인자가 뭐 완성됐다. 최고의 아름다운 활자가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세종의 리더십 이런 걸 이제 중시를 발표해 주시는 거고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오후 학술 행사의 첫머리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구화학자인데요. 갑인자, 금성활자 이런 거뭐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걸 많이 또 생각해 봤지만 진짜 그 갑인자가 주는 그런 글꼴의 아름다움, 또 미학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결국 읽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어떤 예술적 측면, 그죠? 시각적 측면,
이런 거를 통해서 갑인 자체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짚어보는 거. 아주 뭐 저도 오늘 같이 발표하지만 사실 저는 이 이번 그 학술 발표집에 또 발표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계속 교정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겠죠. 이날 오신 분들 또 나중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그다음 국어학자들이 조명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또 다각적 측면에서 조명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이영재 교수님 미학적 의미 되게 기대가 되시죠? 자, 다음은 제가 좀 되게 쑥스러운데요. 지난해 죄송합니다. 제가 막 잠깐 흥분이 되니까 막 기침까지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건 상강이실도 어뢰본 발간의 후민영 발달사자 의미인데 왼쪽 사진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EBS에 그 출연하면서 이게 화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뽀샵이라고 하는데 이건 컴퓨터랑 뽀샵은 아니고 진짜 그 두 명의 미용사께서 아주 땀 흘려서 해주신 건데 아무튼 뭐 저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박현무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그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남은 미워할 수 없는 남자. 그래서 그 미워할 수 없는 남자의 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발표하는 요거는 그 후민정 발달이 정말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이 두 개의 축 전과 후 이 거대한 흐름을 촉발시키는 이 발달 촉매가 되는 게 상하이식도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 상하이식도를 훈민정 반포 이후에 언해를 하려고 했죠. 근데 완성을 못 하는 거죠. 뭐 4년 만에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세조라든가 이렇게 성정을 이어져 가면서 결국 성종 때 와서 이 세종의 세종의 뜻, 세종이 상하이식도를 언해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이제 실현이 되고 그래서 시골 방방곡곡에 정말 전파가 됐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역시 이번 지금 오후에 학술발표대회가 진짜 세종대왕이 육아파기 천재 아닙니까? 그죠? 이 다양한 측면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조명하고. 그래서 이 네 번째 발표 이재분 하강영서 소장님 세종의 시민 교육 방법의 현대적 재조명. 이거는 진짜 사실 세종대왕이 교화를 위해서 뭐 훈민정을 만들기도 하고 이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는데 어, 이 교화라는 게 단순히 성리학의 어떤 이념을 백성들 알린다. 그 알리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른바 이제 애민 정치가 되는 거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보면 애민 사상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요. 자, 이런 거를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교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왕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 이념을 백성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임금이신데, 그걸 뭐 지금의 용어를 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 전파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떤 관점에서 왜 하느냐. 단순히 일반적 뭐 이렇게 독재 정권을 강화시켜서 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니까 이게 또 새롭게 보이고 야, 기존의 그런 약간 좀 삐딱하게라기보다도 좀 너무 일방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시각들이 새롭게 또 교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학술대회를 한 이유는 세종단을 흠모하고 더 본받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무조건 본받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지금의 우리 삶,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살려내고 나누고 그러자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문 소장님의 요 논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뭐 일단 내용 취지를 잘 설명해 예, 주셨고요. 예, 그다음 부분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혀 준비하지 않은 대본도 없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잘해주신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남자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최고의. 뒷부분은 이제 그 이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 이제 저희 2부 학술회의 자료집인데요. 사실 자료집이지만 거의 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 진행을 하고 이걸 이제 더 발전시켜서 바로 책으로 찍어서 사실 특히 자료집, 학술지 자료집 프로시딩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시딩은 어, 온 사람만 보고 다 흩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논문이나 글을 보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이후에 장차 출간까지 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앞에 멋진 표지 디자인은 이 권노아 연구원이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예. 한글의 아름다움과 이 아주 그 조화가 되게 잘 책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래 주체, 주간, 협찬 세종국어문화원은 김수로 원장님이 계시는 기관이고요. 제가 이렇게 다 기관을 넣어드린 이유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요한 취지가 잊고 살린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양하게 지역에서 기관에서 인물들이 연구자들이 세종을 연구하고 한글을 연구하는데 이걸 잘 이어서 이번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자 그랬고 이렇게 이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 돼요. 살리는 건 뭐냐? 사실 하고 있는 일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살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세종국어문화원에 뭐 재정적인 무슨 지원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를 위해서 김수로 원장님이 밤낮 잠 못 자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걸 뜻을 살린다. 그런 뜻에서 함께 이렇게 협찬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 어, 다음 페이지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아, 예. 여재혁 선생님 거예요. 그 목차만 목차만 잠깐만. 조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목차인데 앞에 펴는 말 이후로 일부 두 개의 논문 방금 소개해 주신 저와 이용재 교수님, 그다음 2부에서 김수롱 원장님, 이재분 소장님 그리고 그 외에 꼭 이 부분에 중요한 논문이 있었어요. 연구 결과가 여재혁 교수님이라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발표는 시간 제한 못하지만 논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챕터를. 그래서 감사하게도 논문을 기재해 주셔서 나중에 책으로 찍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록으로는 이제 금소갈자로 된 세종대 문헌들, 특히 이제 우리 갑인자 부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실어서 후에 갑인자나 삼강행식도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참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뭐 단순하게 우리 행사를 위한 그런 자료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읽고 연구의 기반이 되도록 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주신 김수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체크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2부 지금 학술회의에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하였나요? 지금 5월 11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방금까지 해서 한 거는 아침에 하는 우리 세종 내체계 대단은 50명. 그리고 그 오후에는 55명 오십니다. 60명 좌석이기 때문에 네, 충분합니다. 네. 그 표지 맨 첫 번째 페이지로 좀 올려주세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전 일부는 이제 50명 네, 더 올 수도 있겠죠. 이제 추가로 네, 또 네. 추가로 오게 되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2부는 이제 학술회의인데
학술회에는 55명이면 거의 꽉 찼군요, 지금. 네, 60명이어서 다른 여분이 없어가지고 네, 일부만 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었고요. 네, 이렇게 아빠, 딸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채 결과물을 보시면 너무 또 예쁘게 잘 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인 분들이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연령대가 좀 다양해서 한 5살부터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있었고요.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부채에다가 잘 그려줬고요. 근데 오늘이랑 내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랑 내일은 좀 베타 테스트식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쟤는 다 학생들 가져갔나요? 네네네, 다 적었어요. 네. 가져가고 이제 이미지만 찍으신 거죠? 이미지만 찍어놓고. 제가 볼 때 우리 그 나시는 행사에 제일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많은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려보고 세종을 이야기하고 한 자체가 정말 네네, 뜻깊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또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언니라고 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언니냐, 너의 언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너무 감동을 와, 받아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그 박시영 어린이를 같이 그려줬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전시가 좋은데 가져가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 예? 전시. 전시요? 전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때는 좀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기부를 받아서 좀 전시를 하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전송방을 오픈 카톡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셀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가 하시면 1명 정도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잘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을 해시태그 해가지고 SNS 상에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세종대왕 그리기 하면서 제가 벌써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계시네요. 또 네, 인스타에 네.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인기인이셔가지고 워낙 또 이렇게 모르는 사진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그리는 이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아, 네, 아주 아름답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부모님께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들을 또 참고해서 성년세종 어진 그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아리답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김수롱 원장님께서도 멀지 않으시니까 놀러 오시고, 그리고 좋은 게 그 옆에서 오늘 또 전시를 하고 계신 분이 알고 보니 또 저희 세종 네트워크에 속해 계신 분이셨어요. 봉순이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그려보면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네, 이거는 너무, 이건 영상이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 네, 제가 그린 귀여운 부채를 제가 그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에 내가 그린 세종어진,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아주. 이게 저거, 제일 재밌네. 이게 제일 재밌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행사예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저 최고입니다, 지금. 김수로 원장님, 마지막 칭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종 나신날 맞이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이렇게 아주 어, 성대하고 성실하니 아주 그 잔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애쓰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산하고 보고서 들어갈 때는 네, 이거를 굉장히 좀 음, 몫을 많이 둬가지고 좀 소개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날 행사보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